그럼 그 사람들의 그 매수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아,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1990년 동경의 쌍봉 패턴과 2025년 서울 쌍봉 패턴이 일치한다면 6월이 상수란 얘기예요. 요거를 좌우 대칭이라고 보면 이게 하필이면 이번 달인 거예요. 6월 달 또는 한두 달 정도 이때 오른쪽 봉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수년 동안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캠핑 잘 갔다 와가지고 엑셀 작업을 하고 영상 하나 올립니다. 간단하게 올릴게요. 그 대신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제가 국민청원 올린 거 아마 그때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심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많이 클릭해 주시고 전파시켜 주세요. 자, 오늘은 주도주가 위험하다.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성남 분당. 여의도 압구정 현대 아니 여의도 그 재건축이나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보거나 반포 이렇게 보면 마냥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노원구나 그다음에 금천구나 이런 데 보면 연중 저점 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중간쯤에 이번 장의 메인 DC,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마용성광 이런 데잖아요. 압구정 현대 지금은 그 시장 분석하는 데서 제껴두세요.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다음에 금천구 잘못하면 4년 저점을 깰 것 같거든요. 그것도 또 그들만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주도주. 근데 지금 제가 주로 보는 게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성남 분당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꺾이고 있어요. 되게 위험한 현상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걸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50개 고르면은 니프티 피프티예요. 강남, 서초, 송파 중에서도 센 놈 50개. 마냥 오르잖아, 이렇게 마냥. 전고점을 2021년 고점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영끌오적 인덱스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많이 폭락한 거 있죠. 이게 파란 거거든요. 지금도 완전히 여기서부터 지금 한 30% 깨져 있어. 그 중간쯤이 서울인데 서울 중에 뭐를 볼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밑에 거도 뭐 동작구, 중구, 강서구 이것도 보자고. 이건 제가 엑셀 때문에 해놓은 할 수 없는데 요 위에 거 요 세 개를 보자고요.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여기 분당은 빠졌네. 분당은 좀 이따 보자고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피레침 생겼죠. 피레침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성동구는 지난달에 7월, 그러니까 벌써 지난달이네. 7월달에 거래가 거의 없어가지고 점이야, 점. 어쨌든 고점은 6월달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마포구 보세요. 마포구는요 7월달에 음봉이 꽤 생겼어요. 그래도 이번 달은 아직 점이야, 점. 이번 달은 거래가 없으니까 이것도 상수 쳤죠. 그다음에 강동구도 보세요. 강동구도 음봉이잖아요. 얘도 피크 쳤어. 전고점을 살짝 넘은 듯 하다가 피크 쳤어. 자,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세세하게 보기 전에 먼저 이거 취소 현황. 이게 이제 이건 7월달 거 취소되는 거거든요. 어떤 취소 엄청 많이 됐죠. 요거에 관한 제가 청원 좀 이따가 이 영상 끝나고 뒤에 제가 영상 붙일 거거든요. 제가 청원 올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거 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성동구, 강동구, 성남 분당. 특히 분당 보세요. 분당. 아니 5년 동안은 많아봤다 다 대여섯 건이었어. 한 달에 취소건이. 근데 지금 보세요. 올해 들어서 점점 107건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제가 영상으로 분석한 게 있으니까 보시고. 자, 요렇게 볼게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전고점을 넘었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1데이터거든요. 확실히 꺾인 거 보이세요? 6월 26일이 고점입니다. 현재 스코어. 이건 굳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도 전고점을 넘었잖아요. 2022년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6월 24일이 고점이에요. 슬슬슬 빠지고 있죠. 엄청나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취소되는 거 보세요. 이게 빨간색이 취소되는 거거든. 성남 분당입니다. 성남 분당도 전고점을 넘은 다음에 꺾인 거 보이세요? 6월 25일이 고점입니다. 근데 강남, 송파, 여의도 이런 데는 그 토호제잖아요. 토호제는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해 놓은 게 한 보름 내에서 하여튼 20일 후에 본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래갖고 걔네는 7월 15일까지도 오르더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네들은 토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있나? 강동구도 전고점을 살짝 넘은 다음에 급락으로 반전했죠.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6월 29일이 고점이에요. 자, 요거를 엑셀 차트, L 차트에서 잠깐 볼게요. L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에 서울에
일단 마포구 볼게요. 자, 마포구 좀 전에 봤잖아요. 요거 피레침 생긴 거. 그다음에 7월달에 살짝 음봉. 그다음에 8월달에 이제 시작인데 이거 꺾인 거 보이세요? 요게 뭐냐면 2년 전 동월비예요. 2년 전에 비해서 막 올랐죠. 2년 전에서 높잖아요. 높은데 점점 얘가 못 치고가 2년 전은 얘가 올라오잖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얼마큼 올랐냐는데 그동안은 많이 올랐어요. 이때는 뭐냐면요. 이때는 2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덜 올라요. 이게 꺾이는 거라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오르긴 오르는데 2년 전에 비해서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고 이게. 그다음에 성동구 볼까? 성동구도 위에 피레침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도 꺾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강동구도 꺾인 거 보이시죠? 아이고 여기 마우스가 어디 갔어? 꺾인 거 보이시죠? 여기 피레침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성남 분당도 볼까? 경기도 성남 분당 이렇게 볼게요. 성남 분당 얘는 다른 그 서울보다는 좀 약해가지고 얘가 좀 덜 올라와서 어정쩡하게 있어. 이렇게까지는 못 올라왔어요. 근데 얘도 피레침 생긴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달 동안 점이야 지금. 물론 이번 달은 거래가 아직 8월 달은 거래가 하나도 안 됐고. 자, 그래서 이거 갖다 모은 게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자, 성동구 피레침 생긴 다음에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마포구도 피레침 생긴 거. 강동구도 피레침 생긴 거. 광진구는 그래도 덜 그나마 얘는 7월 달에 올랐네. 광진구는. 그러니까 저는 광진구는 좀 뺐어요. 그러니까 주도주였던 거. 광진구는 그렇게 세게 올라간 건 아니었다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얘네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광진구는. 자, 정리하면 6월 달에 피레침이 다 나왔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고점이 많이 생겼겠어요? 7월 달에 고점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쵸? 월 평균 값은 7월 달에 올랐어도 그 고점은 6월 달이 더 많이 나왔어.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월 고점 6월 상투는 굳어지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주도주가 위험하다.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성남 분당구가 특히 이번 장에 화력을 집중했었는데 얘네들이 피레침을 만들고서 꺾이고 있다. 7월 달도 못 뚫고 올라가고 8월 달도 못 뚫고 올라갈 것 같다. 거래가 침체돼서. 자, 이 영상 다음에 제가 영상 편집해서 그러니까 올릴 때 같이 올릴 거거든요. 한 15분 정도짜리 제가 국민청원 올린 거 그거 좀 봐주시고 다음 주 초에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 많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과 해제 건수를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계약 해제 건수는 4,028건이 등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6월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1,18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데이터가 공개된 2020년 2월 이후 5년간의 월 평균 해제 건수 124건에 비해 9.5배나 되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거래 증가를 감안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이 수치가 1.7배에 불과해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서울에서만 소위 부동산 작전이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거래가 급증하고 전자계약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정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이유로 해제 건수가 폭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자계약 활용 비율은 5.95%에 불과해 여전히 종이계약서 활용 비율이 94%에 이르고 3일 이내 해제 비율도 3.9%에 불과해 단순 실수나 변심으로 인한 해제 건수 급증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한강 벨트로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계약이 집중적으로 대량 해제되었는데 성동구는 6월에만 108건이 해제되며 지난 5년간의 월 평균 5.3건에 비해 20.5배에 이르렀으며 강동구도 99건이 발생해 19.2배에 달했습니다. 3월 이후 거래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봉구 2.8배나 은평구 3.7배에 비해 이들 한강벨트 지역에서 20배 전후의 급증세를 보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서울시 외의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6월 한 달간 107건이 해제되어 5년 월 평균인 3.8건에 비해 28.4배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이 현상이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공통점은 2023년 저점에서 2년간 반등을 하던 중 이들 모두 2021년 전후의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며 2월 12일 토어제 해제와 3월 24일 재지정의 행정 실패 기간을 거치며 거래가 급증했고 해제 건수 폭증을 동반하며 전고점 돌파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나열할 일련의 일자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계약 해제 건수 폭증과 토어제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번 대량 계약 해제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해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100인 중 강남구 공인중개사 한 분의 토어제 구역 해제 건의에 대한 답으로 서울시장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토어제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 달 후인 2월 12일 이들 4개 동은 토어제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곧바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몰제였던 토어제는 6월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되었고 매매 가격도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등세를 보이던 토어제 지역을 신정부 출범 직전 4개월 앞당겨 전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당시 잠실동은 2년 전 저점에서
이미 플러스 28.9%, 대치동은 플러스 24.8%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중이었으며 계엄과 탄핵 등 주무부처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를 틈타 급등세는 폭등세로 변하여 7월 현재까지 5개월간 플러스 20% 전후의 추가 상승세를 기록, 2년간 플러스 50%가 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월 당시 노원구 상계동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5% 폭락해 있던 상태였지만 토허제 사태 이후 폭등장에서도 불과 플러스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2년간 대치동 세대수 상위 9개 단지 14,169세대의 평균 매매가가 28.7억 원에서 43.1억 원까지 플러스 14.4억 원, 플러스 50.6% 급등하는 동안 상계동 세대수 상위 34개 단지 46,751세대의 평균 매매가는 7.5억 원에서 5.7억 원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23.5% 급락했습니다. 두 개 동의 매매가 차이가 2년간 4.1배에서 7.5배로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 현상은 민생보다는 부자 살리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상계동의 총 세대수는 대치동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기까지 합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의 지역별 아파트값 폭등 현상을 날짜별로 나열하면 이번에 대량 계약 해제 현상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강남 3구 중 작년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강남구 및 서초구에 비해 송파구는 작년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전고점을 못 넘으며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래는 줄었지만 여타 지역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극심한 눈치보기 흐름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월 12일 서울시장의 전격적인 토허제 구역 해제와 함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송파구 잠실동을 위주로 폭등세로 돌변했습니다. 연일 폭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열흘 후인 22일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4년 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4일 후 마포구, 9일 후 성동구 등 차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폭등세를 보이자 국토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3월 24일 부랴부랴 토허제 지역 확대 재지정을 했지만 이미 전고점을 넘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폭발과 더불어 추경 매수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과 5월에도 광진구와 강동구 등 한강벨트 나머지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도 속속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이러한 폭등세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4주차 부동산원 주간 매매 동향에서는 주간 상승률이 성동구 플러스 0.99%, 마포구 플러스 0.98% 등 연율 플러스 50%라는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결국 신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출 총량 관리 강화라는 6.27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등세 속에서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거래 현상이 목격되었는데 계약 해제 건수가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동구를 예로 들면 3월부터 급증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1월부터 6개월간 해제 사유 발생 건수가 규칙적으로 점증했다는 것입니다. 즉 5년 월 평균 5.3건에 그치던 해제 건수가 12월 4건, 1월 9건, 2월 14건, 3월 29건, 4월 55건, 5월 71건, 6월 108건으로 성동구 아파트 지수 급등을 따라 해제 건수도 급증을 한 것입니다. 강동구와 마포구, 성남시 분당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서울 아파트 전체 해제 건수에서도 12월 91건, 1월 157건, 2월 200건, 3월 369건, 4월 428건, 5월 608건, 6월 1181건 등의 규칙적인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급등 추세를 따라 계약 해제 건수도 동반 급증을 한 것으로 이 중에는 신고가 취소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계약 해제 건수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시가총액 또는 세대수 상위 아파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되었는데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와 올해 6개월간의 해제 건수를 비교해보면 최근에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집중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센트라스 아파트는 6년간에 63건에 비해 6개월 만에 38건이 발생해 그 비중이 60%가 넘었으며 텐지힐 1단지도 58%가 넘었습니다. 강동구의 아르테온 아파트도 55%가 넘었으며 성남시 분당구도 58%가 넘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에는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 17건 중 올해 6개월에만 1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기간 전용 53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5.7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플러스 7.3억 원 폭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46.5%를 기록했으며 전용 66제곱미터 실거래가도 19.5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플러스 8억 원의 폭등, 플러스 41%를 기록했습니다.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도 6년간 총 42건의 계약 해제 건 중 올해 6개월에만 20건의 해제 건수가 발생하였는데 전용 53제곱미터의 경우 15.9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플러스 4.6억 원 급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28.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에도 18.0억 원에서 24.5억 원까지 플러스 6.5억 원 상승, 플러스 36.1%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당수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 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건이 있을 수 있으나 거래 폭증과 함께 신고가를 포함한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전고점을 넘기며 추격 매수를 유발하기에는 딱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총 거래 건수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는 해제 건수가 포함된 거래 건수가 노출이 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즉, 지난 6월의 총 거래 건수에는 이미 해제된 1천여 건의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제 계약 건수는 44,285건이고 해제 건수는 4,028건으로 총 해제 금액은 5조 2,500억 원입니다. 올해 해제된 계약 건수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만큼의 계약금 손익이 발생한 것이며 이 중 20%만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도 그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 4,000건이 넘는 해제 건수 중 얼마나 실제 계약서를 썼는지, 계약금은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계약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으며 계약금 이체 없이 없었던 일로 삼아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 건수와 해제 건수 중에는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폭등장에서 발생한 계약 해제 건수 중 주요 지역일수록 해제 금액이 실제 계약 금액보다 훨씬 더 고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올해 225건의 계약 해제 금액 평균가는 31.1억 원으로 2,517건의 실제 계약 금액 평균가 28.7억 원에 비해 2.4억 원이나 고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4,028건의 해제 금액 차이는 142만 원으로 그 차이가 0.1%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무려 8.2%에 이르고 서초구와 영등포구, 양천구도 7%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유추해보면 대량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취소가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발생한 대량 계약 해제 사례를 집계하였으며 매매가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보다 상세한 자료에 접근에 한계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 한 명의 분석만으로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기관에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